자, 안녕하세요. 조일교 대표입니다. 오늘은 매주 토요일 날 이제 무료 시황을 올리는데요. 시장이 폐장을 했죠, 어제. 그래서, 연휴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요일 날, 시황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코스피 폐장일이 2650까지 급등을 하면서요. 제가, 10월 달에 제가 무료 방송하면서 2300, 2400까지 떨어질 때 제가 말씀드렸죠. 한 내년 3월까지 한 2600선 중후반에서 2700선 초반까지 올라올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올라왔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제시한 지수 고점이 제가 생각보다, 제 예상보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도달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되게 중요한 시점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편에 가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전히 시황 강의 끝나면 오늘도 뒤에 유튜브 멤버십 가입 안내 영상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멤버십 가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시황 D편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우리는 이제 폐장했지만 어제 해외 증시는 열렸죠. 야간 선물이 0.85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너무 많이 땡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 좀 오버슈팅 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막판에 많이 땡겨버렸죠. 그러니까 관리라고 얘기하죠. 연봉 관리를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눌림목 보이는데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해외 증시는 크게 테슬라가 좀 많이 떨어진 거 어제 보면. 그거 말고는 뭐 AMD 뭐 크게 문제가 없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는 이제는 가치이지 않을까 그렇게 되고요. 유가도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못 올라오죠 이제는. 그리고 국채금리도 이제 3%대 진입해갖고 이제 4%대 못 올라갑니다. 2년물만 좀 올라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때 ETF 나오기 전까지는 뭐, 그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많이 안 떨어집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어제 시황을 보니까, 2655선, 네, 40일.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있었는데요. 외국인들이 7천억을 매수했고, 기관들이 6천억을 매수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관이 10월달, 11월달 들어왔던 물량이 12월달 들어왔죠. 이게 그렇게 한 8조 정도 들어왔는데 그 물량이 배당을 보고 들어온 물량이다 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보세요. 배당락이 27날 있고 나서부터 어제도 사고 오늘도 사잖아요. 그러니까 28일까지, 그죠? 28일까지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당락 있는 날도 사고 배당락 다음 날도 사죠. 그러니까 배당을 보고 들어온 물량이라고 하기에는 배당락 이후에 꾸준하게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거 보면 배당락 쪽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막혀 있잖아요. 이게 공매도 금지가. 그런데 지금 페드에서 연준은 금리를 낮추겠다 그러고 경기는 연착륙에 대한 흐름이 나오니까 이제 공매도를 먹을 게 없죠. 막혀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쇼커버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대단하죠. 그러니까 기관들은 이제 8조 5천억입니다. 제가 역대 최고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8조 6천억 샀던 게 2001년 1월 달이었고 기관은 한 번도 없었죠. 기관이 매수했던 거에 역대 최고는 4분기에 2조 2천억인데 그거를 훨씬 4배 정도 넘어서는 8조 5천억을 샀습니다. 뭐 대부분 다 ETF나 뭐 삼성전자 이런 거겠지만, 그리고 외국인들도 3분기에 3조 9,700억을 팔았다가 4분기에 그대로 다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굉장히 좋죠. 반면 코스닥은 좋긴 하지만 기관들이 전혀 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까지, 그러니까 4분기까지, 이제 4분기가 끝났으니까 4분기 정리하면 외국인들은 소폭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는, 저희 멤버십 회원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보통
짝수해일 때는 코스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홀수 때일 때는 코스닥이 굉장히 이렇게 나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여기는 무료 방송에서는 처음이었나요? 이 코스닥 연봉을 보시면, 네, 이게 이제 코스닥 연봉인데요. 코스닥 연봉을 보시면 여기 이제 장대 연봉입니다. 1년 연봉. 1년치 연봉입니다. 연봉을 보면 코스닥인데요.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온 요 해가 있죠. 이게 좀 요렇게는 몸통이 크지 않은 음봉이고, 몸통이 좀 크다라고 생각하는 음봉은 다 짝수에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몸통이 좀 크다라고 생각하는 양봉은 또 다 홀수에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20년 동안의 평균치인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2005년부터 해서 2025년, 그러니까 2003년부터 시작해서 이걸 보면 거의 다 한 해도 예외 없이 대부분 다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줬죠. 심지어 이때도 원봉인데 짝수해였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코스닥하고 거래소가 이렇게 수급의 차이가 나나? 뭐 그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어쨌든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엄청난 수급의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매번 똑같은 건 아닌데 어쨌든 통계상으로 보면 그렇다. 근데 나머지는 시장 보고 대응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롤오버 할 때, 그러니까 만기 12월 15일 날 외국인 선물 롤오버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잖아요. 3월물. 그러면서 제가 공개를 좀 안 할 생각이었는데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하면서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외국인들이 선물을 롤오버를 했다. 만기주에. 이거는 시장이 굉장히 좋은 징후다. 왜냐면 급하게 매수를 했으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가 매수 단가가 338.43이었거든요. 맞죠? 외국인들이. 근데 아까 야간 선물을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거의 떨어져서 360이니까 370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것도 단 10거래일 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그 외국인들이 선물 롤오버 있죠. 만기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나오겠죠. 3, 6, 9, 12 4번의 만기가 있는데 이 만기 때마다 이렇게 좀 특이한 선물 롤오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굉장히 세다라고 생각하고 지수 선물을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거는 그럼 어떻게 대표님 이거는 내나요? 이건 HTS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일일이 수작업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쫙 내고 있는데 제가 사실 이번에 공개를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이런 게 이제 2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 굉장히 특이한 변화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공개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도 이런 롤오버가 나오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지금 급하게 만기주에 이렇게 매수를 들어온다. 그것도 다음 물로 이런 건 시장이 굉장히 좋다고 보고 그냥 질러버려야 됩니다. 저희도 12월 20일까지 요 만기 끝나고 나서 저희가 주식 비중을 80%까지 올렸거든요. 80%대까지 올렸는데 제가 어제 이제 마지막 한 종목 팔고 주식 비중을 이제 40% 초반까지 줄여놨습니다. 내년 1월달에 다시 하려고. 저 후반에 가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선물은 이제 거의 보세요. 아까 23,000계약이 롤오버였는데요. 54,000계약까지 늘어났습니다. 외국인들이 굉장히 롤오버도 세게 들어왔지만 롤오버 이후에도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어요. 그룹 비해 개인들은 다 물려버렸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롤오버 때 만기 때 외국인들의 선물 롤오버 물량은 정말 여러분들이 특히 파생하시는 분들이나 큰 시장 흐름을 보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이번 말고 또 3월 또 만기 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죠. 오히려 매도로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3월 만기 때 뭐 이거 모릅니다. 아직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또 만기 때 이거의 반대인
막 매도를 막 급격하게 막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한다는 건 시장이 폭락한다는 증거죠. 그죠? 그래서 만기 때, 만기주에, 그러니까 동시 만기주에 선물 로로버가 어떻게 급하게 나오는지, 뭐 대부분은 다 뭐냐 왔다 갔다 이런데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좀 좋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역대 한 30년 정도 기준을 보면 외국인들이 6만 계약을 누적해서 롤오버까지 다 포함해서 6만 계약 이상으로 가는 경우는 제가 잘 못 봤습니다. 뭐 이번엔 또 예외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6만 계약 이상으로 누적 매수를 하는 경우는 제가 선물 한 30년, 40년 했는데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참고하시고요. 보세요. 이것도 이제 곧버스. 예.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한 3,800까지 올라갔다 1,900억으로 확 줄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3주 전인가 4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곧버스 신경 안 써도 된다. 왜냐하면 이 기관의 매수 중에서 코스피 매수 중에서 거의 이 8조가 샀는데 이 중에서 거의 8조 정도가 금융투자가 매수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현물을 매수하고 곧버스를 이렇게 해지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건 우린 인버스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 반대로 개인들이 이제 또 인버스를 많이는 안 샀지만 어쨌든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장은 좀 당분간은 이제 박스권 돌파 시도를 하겠죠. 뒤에 가서 좀 설명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좀 요런 수급의 전체적인 부분이 바뀌기 전까지는 요런 어떤 점진적인 상승 추세는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신용장고도 뭐 그렇게 막 급하게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급하게 줄이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개인들의 유동성이 많이 빠져나가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올라올 때마다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죠. 폐장일에도 거의 1조 3천억 정도를 팔고 있고 연말에만 한 8조 정도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개인들이 지금 시장에 참여를 하지는 않고 있다. 특히 2차전지에 많이 묶여서 2차전지가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에코프로 같은 거 못 가니까요. 예.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시가총액의 변화가 있다고 제가 이것도 지난주인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셀트럴 헬스케어 합병돼갖고 이제 1월 12일 날 코스피에 합병 신주 상장되죠. 포스코 DX 1월 12일 날 코스피 이전 상장됩니다. 그리고 LNF 이전 상장에 대한 예비심자 승인되게 하고 HLB 이전 상장 예비심자 승인되게 하고 셀트론 제약도 아마 코스피에 편입되겠죠 나중에. 근데 요런 종목들이 연말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 이유는 코스닥에 있다가 코스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전 상장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공매도 애들이 공매도를 청산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공매도 청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다 빠져버리면서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새로운 종목도 올라와야 되잖아요. 알테오젠, HPSP,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노공, 그리고 LS 머티리얼스 이런 것들은 이제 요 빠진 자리에 이제 메꿔야 되니까 그만큼 기관들이 이제 비중을 채워야 되니까 그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가끔씩 코스닥 시총이 변화되는 게 있거든요. 상위가 뭐 코스피 이전 상장됐다 뭐 이런 것들이면 그걸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종목들하고 코스피 이전 상장되면 그에 대한 공매도 청산에 대한 쇼커버링 때문에 대부분 다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번에 연말에 이걸 이제 딱 보면서 팁을 얻어야 되죠. 다음에 또 코스피 이전 상장 심사 예의가 나오고 아니면 이전 상장 준비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 얘네들 공매도가 청산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 드렸는데 이번 주까지 계속 세더라고요. 그 다음에 1월 달에 증시 주요 일정을 보면 2일 날은 주식시장이 10시에서 3시 30분까지 개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 늦게 개장이 되고 폐장하는 시간 똑같습니다. 파생은 뭐 좀 더 하죠. 15분. 그 다음에 3일 날 FOMC 회의록이 들고 ISM 제조 PMI 지수
요즘 제조업은 안 보대죠. 그 회의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4.15일 이제 되게 중요해요. 고용 보고서. 민간 고용은 중요하지 않는데, 정부 고용 보고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경기를 이제, 제조업은 꺾였고요. 서비스업까지 꺾게 되면 이제 경착륙이니까. 근데 잘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고용도 뭐, 괜찮죠. 그래서 지금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1월 주요 이벤트인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8일에서 11일까지죠. 이것 때문에 바이오주가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고요. 제가 지난주 무료 방송하면서 얘기 드렸죠. 코로나 이후로 임상이 전혀 없었다가 코로나 끝나고 한 2, 3년 동안 임상을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임상 2, 3년 동안 임상을 이제 재개하고 나서 2, 3년이 지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임상 결과를 처음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나오도 바이오 못 갔어요. 그 코로나 끝나고 그 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나와도 못 갔어요. 네. 그 얘기는 임상이 충분히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만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코로나 끝나고 나서 한 2, 3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임상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을 거다라는 기대감이죠. 그럼 이제 하반기 가면서 아마케도 있잖아요. 그럼 올해는 계속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해라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그래서 이게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나오면 또 재료 노출도 확 떨어지겠지만 올해 바이오는 뭐 계속 그런 임상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학회가 있을 때마다 반짝반짝반짝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세스를 왜 자주 보는가 하면 이 세스에 나오면 그 해에 이제 올해는 많이 가겠죠.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완벽하게 끝났으니까 이제 CES를 보면 그 한 해의 트렌드가 보입니다. 특히 이제 IT의 트렌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한동안 뭐 AI 나오고 뭐 로봇 나오고 이런 것도 다 세스에서 얘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뭐 임상 결과가 나와서 올해 한 해 아마케하고 대부분 바이오들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재료로 계속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건 세스에서 어떤 혁신의 제품이 나올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CES를 더 많이 보고 있어요.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뭐 대충 이게 올해 바이오가 어떨 것이라는 감이 잡혀 있으니까 그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CPI 나오죠. 11일달. 뭐 예전만큼은 이슈가 그렇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세가 떨어지고 있고 지난번에 이게 생산자 물가지수 선행하는 거 있죠. 그게 안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 소비자 물가지수도 안 좋겠죠. 12월 달에. 금통이 있고 베이지부 있고 이제 30일 FOMC 회의 때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을 좀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1월 1일 날 이제 수출 전가율이 나오는데 제가 요 바닥 있을 때 계속 올라올 거라고 얘기했죠. 근데 제가 볼 때 이번에는 모르겠네요. 이번엔 잠깐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 수출 증감률은 뭐 조빌스도 그렇고 제가 지금 체크를 해보니까요.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떨어지더라도 많이는 안 떨어질 것 같은데 7.8보다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좀 주춤한다라고 보면 되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하면 2023년 폐장일 마감 지수가 2655선까지 반등했습니다. 제가 10월 달에 2300~2400까지 떨어질 때 내년 3월 달까지 2600선 중후반에서 2700선 초반까지는 올라올 것이다. 여기가 박스권 상단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느덧 생각보다 빨리 올라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도 하락되고 경기 연착륙 가능성 부각되고 금리도 3%대 진입했고요. 국제 유가는 원달러도 되게 안정적이고 제가 요거 세 개만 안정적이면 괜찮다 그랬잖아요. 더구나 현선물 매수를 되게 강화시키고 있고 금융기관 기관의 현물 매수가 역대 최저치입니다. 외국인들 선물 매수도 역대 최고치고 공매도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묶여 있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내년에 잘 봐야죠. 만약에 이 박스권 고점을 돌파를 만약에 잘 해주게 되면
한 2,800선까지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이제 못 돌파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이제 그때 이제 수급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세 가지는 이제 좀 안정권에 들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얘가 다시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가 안 가는 거는 수급의 어떤 흐름을 봐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연말에 특히 4분기에 들어왔던 수급이 내년 1분기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좀 잘 살펴보면서 가는 게, 이제 시장을 보는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그 다음에 2023년 10월에서 12월까지는 지수는 점진적으로 상승했는데 업종별, 업종 내 종목 차별화가 심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날까지 그러더라고요. 지수는 급등했는데 종목 차별화가 마지막 날까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흐름들. 그러니까 개인들이 좀 힘들었겠다. 2차전지 에코프나 에코프로 비행가 에코프로는 거의 못 가고 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중소비 관련주도 거의 못 가고 있고, 뭐 하여튼 못 가는 종목 많아요. 예. 네이버 카카오는 좀 올라왔는데 아직도 기대 안 차고 있고, 막 그에 반해서 뭐 두산 로봇, 뭐 LS 머티리얼스,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이런 것들은 또 엄청나게 급등을 해버렸죠. 삼성전자도 잘 갔고. 그 반도체 올해 보면 HBM 같은 거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제 2024년 1월에서 3월, 4월 초까지는 새로운 주도주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였다면 이제 1월 달부터는 스마트머니를 봐야죠.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연말에는 주주 명부에 잡히면 이제 자금 출처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이제 끝나버렸으니까 이제부터 1월 달에는 그러면 배당락 이후부터 스마트머니가 덤벼야죠 라고 했는데 그렇게 덤비면 안 되죠. 휴가 가야죠. 애들도 연말 휴가. 그래서 스마트머니 영향력에 좀 주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2024년 1월에서 3월 그러니까 1분기라고 얘기죠. 이때 이제 수익률을 극대화하지 않으면 2분기부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나는 3개월 동안 수익을 엄청나게 땡겨놓고 그 다음에 좀 4분기부터 그러니까 4월 초부터는 좀 쉬어야 됩니다.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저희도 이제 올해 한 해를 정리해 보면 올해 상반기는 저희가 한 와우에 대해 있을 텐데요. 한 8종목에서 10종목 정도 저는 종목을 매일 추천하는 게 아니라 전체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한 3, 4개월 가지고 있는 종목이 10종목을 안 넘습니다. 그리고 매수 사인을 주는 것도 한 3개월 기준에서 뭐 종목 교체까지 포함하면 많아봐야 15종목. 그러니까 3개월에 하루에 15종목이 아니고 3개월 평균 한 10종목에서 15종목만 매수 사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매수 추천 안 하고 그냥 사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8종목에서 10종목을 추천했는데 그 중에서 거의 아마 제일 못 갔던 게 30% 수익이 났고요. 평균적으로 한 30에서 50, 60%다 수익이 난 것 같아요. 예. 제가 거짓말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와우넷 다 받고. 예. 그리고 이제 하반기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쁘지 않은 수익률 났습니다. 그러니까 3% 이상 상승했던 거 다 보여줬죠.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난주 유료 강의 무료 시황 보시면 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좀 더 비중을 줄여놔서 지금 현재 그 주식 비중이 한 4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달부터 이제 새로운 주도주를 다 사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올해 통틀어서 2, 3% 이상의 손절을 단 한 종목 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8일까 어제까지 2%, 3% 이상의 손절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 불가능할 거로 얘기해요. 그만큼 이제 시장의 큰 변곡점도 잘 맞췄을 뿐만 아니라 시장이 크게 떨어지는 걸 다 피했고요. 시황이야 뭐 원래 제가 파생을 하니까 잘 봤던 거고 종목들도 굉장히 좀 타이밍을 잘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대표님? 그거는 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회원님들 지금 유튜브 멤버십 회원님들은 제 방송을 거의 한 3년, 5년, 10년, 뭐 7년 가장 이렇게
작게 가입하신 분도 한 올해 한 1년 뭐 최근에 신규회원 가입하신 몇 분 제외하고는 거의 한 1년 정도 최소가. 그런데 제 매수하는 시점이 거의 손절을 하지 않은 시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올라가는 종목 막 매수하고 하루에 막 세네 종목 막 그 단타 치고 막 이럴 때 저희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제 경험상 그렇게 해서 수익 나는 건 별로 없어요. 내년도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얘가 앞으로 크게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HLB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바닥에서 바닥권에서 이제 매집을 해서 올라오면 팔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올해 지금 하반기에 제가 약간 좀 짧게 봤지, 상반기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짧게 안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살 때부터 얘는 30%에서 최소 50% 이상은 먹고 온다라고 생각하고 매집을 했던 거니까요. 근데 내년 1분기는 어떤 시장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 1분기도 연말 같은 이런 시장이 되면 짧게 꺼내야죠. 뭐 10%, 15% 먹고 나오고 이래야 되지만, 만약에 내년 1분기도 올해 상반기처럼 그런 장세가 되면 그런 매매하면 안 되죠. 사서 30%에서 50% 먹고 가야 되죠. 그러려면 시장이 종목이 크게 올라갈 때 따라 붙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매매는 여러분들한테 잘못되면 잦은 손절, 그리고 손절매도 큰 손절 매를 하기 때문에 돈이 안 되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제가 쭉 누적하고 지금까지 누적한 거 보면 결국 마지막에 웃는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따라 사기 하고 올라가는 거 붙고 단타하고 이렇게 해봐야 나중에 남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 수익이 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방송 출연이나 뭐 이런 거 안 하는 이유는 사실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거기 나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과가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한국경제TV 한 23년 차 출연했으니까 방송을 많이 출연했지만, 하면 할수록 방송에 많이 출연하는 게 과연 수익에 도움이 될까? 그거는 사실 인지도 높이려고 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다 허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실력을 기르려면 방송을 많이 출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방송을 많이 출연하는 순간 의식을 하거든요. 내가 맞춰야 되겠다. 근데 운동이나 인생이나 자꾸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의식을 하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멘탈이 흔들려서 마인드가 그렇게 좋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내년 1분기가 이제 마지막 수익을 낼 수 있는 극대화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스마트 머니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가 움직일지, 뭐 선거가 있어서 또 대선 선거 관련주는 움직이겠죠. 벌써 움직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이제 임상이 많이 있으니까 바이오주도 재료빨로 좀 왔다 갔다 하겠죠. 그 다음에 세스 아까 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현선물 수급을 좀 볼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시장이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수급부터 맨 처음 변하니까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요 세 가지는 뭐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박스권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느냐, 강력하게 못하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겠죠. 만약에 이 박스권을 강력하게 못 돌파하면 종목 장세로 그냥 연말하고 똑같은 짧게 그냥 10% 15% 떼게 가야 되고, 이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 이제 좀 모르죠. 또 시장이 어떤 흐름을 갈지, 종목들도 어떤 흐름을 갈지.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잘해서 내년 1분기 동안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볼 때 2분기는 좀 큰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 한 해 다들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연말 연시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 무료 시황은 제가 댓글창을 열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새해 인사도 많이 하시고요. 서로 댓글 좀 남겨서 좀 아름다운 멘트도 좀 올려주시고, 한 해 동안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이제 무료 시향을 했으니까, 또 이런 꼭 악플 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유 없이 악플 올리는 사람들은
그게 다 본인한테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악플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뭐 이성균 고인 그 사망 사고를 보면서 자살 사고를 보면서 많이 느끼죠. 이게 하여튼 우리나라는 그런 인신공격성 악플 이런 것들 좀 자제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다 돌아갑니다. 제가 명리학이나 이런 걸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천주교인데도 명리학 이런 거 공부하고 막 이러면 대부분 다 이제 항상 이게 선한 마음은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항상 선한 마음과 진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이거를 거의 한 20, 30년 동안 제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야 뭐 악플 올릴 거 별로 없겠지만 하여튼 다른 쪽에 가서도 악플 올리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우셔서 그냥 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 끝나고 나서 멤버십 가입하실 분들은 멤버십 가입 영상이 같이 올라가거든요. 뒷부분 보시면 됩니다. 한 해 동안 다들 고생하셨고요. 뭐 돈도 돈이지만 건강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연말연시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졸개 대표입니다. 제가 계속 공지를 좀 드렸던 유튜브 멤버십 방송 가입 안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한번 올려놓고요. 이제 앞으로는 요 영상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PC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PC에 보시면 밑에 가입하기 있죠? 이거 누르시고 되고 또 가입 누르시고 또 여기 구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PC로는 많이 안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결제 수단인 카드 결제가 다 스마트폰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딱 보면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여기 가입하기 있잖아요. 그걸 누르시면 또 가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정기 결제 이렇게 하고 카드 여러분들이 설정해 놨고 정기 결제를 딱 누르시면 됩니다. 뭐 카드 아마 돼 있는 분들은 그냥 정기 결제만 누르시면 되고요. 카드 없는 분들은 카드 아마 등록을 하셔야 될 겁니다. 되게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는. 자, 일단 그 멤버십 운영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는 간단하게 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VIP 회원 전용 녹화 동영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전 시황 한번 올라가고요. 25에서 30분 정도. 그 다음에 오후 시황에 한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총 2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5분 이내로. 그것도 HD, 풀 HD도 이제 설정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중에 긴급한 시장 사항이 만약 오는 경우에는 장중에 한 20분 분량의 또 긴급 시황 동영상이 아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잘 안 올라가는데 긴급하게 이제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고 좀 긴급하게 이건 얘기해야 되겠다 싶으면 올라갑니다. 생방송은 저희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생방송하는 단타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생방송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방송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매수 매도 사인은 이제 휴대폰 문자로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 문자로 전송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왜 매수했는지 매도했는지는 한 1분 영상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비중 이런 것들 다 휴대폰으로 들어가니까 나는 영상 안 보겠다, 휴대폰만 보겠다, 문자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휴대폰 문자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 가격은 월 36만 원인데요. 제가 와우넷에서 활동할 때 5년 동안 단 한 번도 55만 원, 60만 원 이하로 제가 월 결제를 낮춘 적이 없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월 36만 원으로 제가 30% 가격 인하를 해서 책정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요. 저희는 제 스타일 아시죠? 단타 안 합니다. 테마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테마주라는 거는 막 이렇게 뭐 되게 막 살벌한 종목들 이제 그런 거는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끼가 있는 소형주, 중형주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좀 세력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테마주를 얘기하는 거. 여기서 테마주라는 건 세력주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는
좀 그나마 이제 재무가 좀 되는 소형주 있죠. 끼가 있는 그런 종목들은 저희는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단타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유 있는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요런 분들을 선호하시는 분들만 가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세력주 매매나 테마주가 아니고요. 세력주 매매나 단타 매매 이런 거는 저희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하고 코스피의 주도 종목만 뭐 단기로는 한 1개월, 중기로는 제가 예전에는 이제 3개월 정도의 코스로만 매매를 했거든요. 30에서 50% 정도 수익 나는 종목들 그런 거 정도로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단기 매매, 단기는 뭐 보통 일주일 매매 이런 거 저희 취급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과정 이렇게 매매를 좀 하는 부분인데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시장 상황도 그렇긴 하지만 근데 가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개월짜리 종목을 받아서 이게 수익이 나면 이제 그 수익금으로 다시 유튜브 멤버십 재가입하라고 이제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은 3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병행해서 한다. 그렇게 하고 추세 매매로 포트폴리오 종목을 편입합니다. 단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최대 10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평균 7종목, 8종목만 합니다. 그래서 종목당 비중이 보통 7%에서 15%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굉장히 많이 추천하는 이런 게 아니라 많이 추천해봐야 10종목 정도밖에 추천 안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 공식 종목 포트폴리오에 10종목이 넘어갔다. 그러면 반드시 기존에 있는 종목을 빼고 이제 신규 종목을 넣기 때문에 항상 보유 종목 수는 10종목을 최대 안 넘을 겁니다. 평균적으로 7, 8종목 정도만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목 막 추천 남발하고 이런 거 저희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저희 방의 특징이고요. 주식 비중은 보통 한 70%가 정상적이고요. 파생이나 곧버스 해지는 한 30% 하는데 만약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 그래서 앞으로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면 주식 비중이 90에서 100%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파생은 선물 매도하고 곧버스 매수만 합니다. 어떤 분들이 오셔서 막 선물 매수는 안 하십니까? 파생만 전용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단 매주 매일 파생에 대한 밴드를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밴드에서 움직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선물 매수는 그 밴드 보고 따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사인은 선물 매도, 곧버스 매수가 기본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은 굉장히 가입하고 해지가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 멤버십 가입 해지를 이렇게 동영상을 찾으면 다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데 근데 유튜브 멤버십 월 구독 서비스 개념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입하셔서 한 달 무조건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그 멤버십 방송 가입 관련한 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이렇게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월요일날 금요일까지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가능하면 아마 7시 8시까지밖에 안 받을 것 같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문자를 남겨주세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시고 전화를 오셔서 또 종목 상담 이렇게 장중 시간에 막 종목 상담은 원래부터 안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종목 상담은 절대 안 됩니다. 장중 시간 내에 뭐 전화해서 제 종목 어떤 거 갖고 있는데 이거 상담 좀 해주십시오.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장중에 전화를 하시면 이 유튜브 멤버십 가입 상담만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좀 가입하는데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주말에는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평일에 전화 드려서 가입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